2025년 회계사 2차 60회 원가관리회계 문제 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관련 원가 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자원제약하에 최적 제품 배합 분석, 특별 주문 분석, 분권적 조직의 내부 대체 가격 분석 및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2025년 공인회계사 2차 원가관리회계 과목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두 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종합원가계산이 25점, 변동원가계산이 2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두 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관련 원가 분석이 28점,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와 성과평가 분석이 23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으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하였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에서는 출제 분야에 대하여 다른 주제와 연결하여 포괄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른 주제와의 연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번은 관련 원가 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자원제약하의 최적 제품 배합 분석, 특별 주문 분석, 분권적 조직의 내부 대체 가격 분석 및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종합원가계산, 부문별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관리회계 분야에서는 손익분기 분석, 관련 원가 분석, 대체 가격 결정,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가 다른 주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원가 분석에 관한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각 사업부의 생산 능력과 시장 수요가 제약을 받고 있고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사업부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제약하의 최적 제품 배합 분석, 특별 주문 분석, 분권적 조직의 내부 대체 가격 분석 및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관련 원가 분석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특수의사결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분석, 제품 라인이나 부문 또는 사업의 유지 또는 중단 분석, 자원제약하의 최적 제품 배합 결정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원가 분석을 통해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관련 원가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특수의사결정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에만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와 효익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미래 원가입니다.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이고 현금을 수반하는 현금 원가이고 증분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입니다. 반면에 매몰 원가, 확정 원가, 명목 원가, 고정 원가는 특수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주한국은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공급 사업부인 금형사업부는 배터리 프레임인 제품 Z를 생산하여 구매 사업부인 갑사업부와 을사업부에 공급합니다. 금형사업부의 최대 생산 능력은 50만 개이고 제품 Z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20원, 외부 판매 가격은 30원이어서 외부 판매 시 단위당 공원이익은 10원이고 고정원가는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구매 사업부인 갑사업부는 배터리 X를 생산하는데 최대 생산 능력은 20만 개, 시장 수요량은 16만 개이고 금형사업부로부터 배터리 프레임인 제품 Z를 공급받아서 배터리 X를 생산하는데 히토류P 5단위, 히토류Q 2단위를 사용하여 추가 가공하고 추가 가공원가는 단위당 13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사업부에서 배터리 X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원가는 40원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 160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120원입니다. 을사업부도 마찬가지로 금형사업부로부터 배터리 프레임인 제품 Z를 공급받아서 배터리 Y를 생산하는데 히토류 P2단위, 히토류 Q4단위를 추가하여 가공 처리하고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는 34원이어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원이고 외부 판매 가격 100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40원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히토류 P와 히토류 Q의 외부 구입 가능 수량은 각각 100만 단위와 120만 단위이고 금형사업부에서 공급하는 제품 Z의 최대 생산량은 50만 개입니다. 물음 1에서는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각 사업부의 최적 제품 배합을 분석합니다.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자원이 제약을 받을 때에는
제약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을 기준으로 제약자원을 할당해야 합니다. 배터리 X와 배터리 Y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각각 120원과 40원이지만 단위당 투입되는 제약자원인 히토류피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각각 24원과 20원으로 배터리 X가 높고 히토류 Y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각각 60원과 10원으로 모든 제약자원에 대하여 배터리 X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X가 생산 우선순위가 1순위이고 배터리 X의 시장 수요량인 16만 단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자원을 할당해야 합니다. 히토류피는 배터리 X에 대하여 단위당 5개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0만 개를 할당하고 나머지 20만 개는 배터리 Y에 할당합니다. 배터리 Y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히토류피는 단위당 2단위이기 때문에 배터리 Y 생산량은 10만 단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X에 투입되는 히토류Q는 단위당 2단위이기 때문에 생산량 16만 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32만 개를 먼저 배터리 X에 할당하고 사용 가능 히토류 120만 개 중에서 나머지 40만 개는 배터리 Y에 할당합니다. 금형사업부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프레임인 제품 Z는 갑사업부와 을사업부에 각각 16만 개와 10만 개를 공급하고 최대 생산 능력 50만 개 중에서 나머지 24만 개는 외부 시장에 판매합니다. 제품별 생산량의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한 제품별 공원이익은 각각 240만원, 1920만원, 400만원으로 회사 전체의 총공원이익은 2560만원이고 여기에서 고정원가 100만원을 차감한 회사 전체의 최적 영업이익은 2460만원입니다. 물음 1번의 1에서 배터리 X의 최적 생산량은 16만 개, 배터리 Y의 최적 생산량은 10만 개이고 외부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 Z 24만 개를 포함한 주 한국의 영업이익은 2460만원입니다. 물음 1의 2번에서는 외부 업체인 주 민국의 특별 주문을 분석합니다. 현재 울사업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Y의 수익성이 낮아서 생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외부 업체인 주 민국은 금형사업부로부터 배터리 프레임을 공급받은 다음에 추가 가공하여 이를 을사업부에 공급하면 을사업부에서 생산했던 배터리 Y의 성능을 개선한 배터리 Y업을 시장에서 단위당 200원에 판매한다는 특별 주문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에 배터리 Y업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종전에 60원에서 80원으로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종전에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하여 단위당 공원이익은 종전에 4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합니다. 배터리 Y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히토류피에 대해서는 60원으로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히토류Q에 대해서는 30원으로 배터리 X의 60원에 비하여 낮습니다. 이처럼 투입되는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제약자원에 따라서 상반되는 경우에는 심플렉스 방법에 따라서 최적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입 자원이 2개인 경우에는 의사결정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원 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형계획법에서는 의사결정 상황을 목적 함수식과 제약 조건식 그리고 비음수 조건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배터리 Y는 배터리 Y업에 비하여 모든 제약 자원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낮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켜도 됩니다. 목적 함수는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배터리 X, 배터리 Y업, 그리고 금형사업부에서 외부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 Z의 수량에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한 것입니다. 제약 조건식은 히토류P와 히토류Q, 그리고 제품 Z에 대하여 단위당 투입되는 자원의 기술적 개수로 표시하고 배터리 X와 배터리 Y업의 생산량의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비음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식과 비음수 조건식을 그래프에 표시하고 제약 조건이 교차하는 꼭지점을 계산하면 배터리 X, 배터리 Y업에 대한 생산량의 꼭지점은 3개가 표시되는데 이 중에서 목적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꼭지점은 배터리 X는 10만 개, 배터리 Y업은 25만 개인 꼭지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X를 10만 개, 배터리 Y업을 25만 개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자원을 먼저 할당합니다. 제품 Z는 최대 생산량 50만 개 중에서 배터리 X와 배터리 Y업에 할당된 수량이 각각 10만 개와 25만 개이고 나머지 15만 개는 외부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이때의 제품별 공원이익은 각각 150만원, 1200만원, 3000만원으로 총공원이익은 4350만원이고 여기에서 고정원가 100만원을 차감한 최적 영업이익은 4250만원입니다. 물음 1에 의해서 배터리 X의 최적 생산량은 10만 개, 배터리 Y업의 최적 생산량은 25만 개, 주 한국의 최적 영업이익은 4250만원입니다. 물음 1번의 3에서는 수익성이 1순위인 배터리 X의 해외 수출에 대한 특별 주문을 분석합니다. 해외 수출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에는
배터리 X에 대한 국내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5만 단위를 판매할 수 있고 해외 수출 배터리 X에 투입되는 배터리 프레임으로 금형사업부의 제품 Z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하는 제품 Z1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 특별 주문품에 대한 제품 단위당 공원 이익은 120원이 되고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에는 해외 수출 특별 주문품의 생산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 특별 주문, 배터리 X, 배터리 Y의 순서로 제약 자원을 할당합니다. 해외 수출 특별 주문품을 먼저 5만 단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 자원인 히토류 P와 히토류 Q, 그리고 배터리 프레임인 제품 Z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배터리 X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 자원을 할당합니다. 히토류 P가 배터리 X에 할당될 수 있는 수량은 사용 가능 수량 100만 단위 중에서 해외 수출 특별 주문품에 할당된 25만 단위를 차감한 75만 단위인데 배터리 X에 대하여 개당 사용되는 히토류 P는 5단위이기 때문에 히토류 P의 할당 수량 75만 개를 개당 투입 수량 5개로 나눈 배터리 X 생산량은 15만 단위입니다. 배터리 X를 15만 개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 자원을 할당하면 히토류 Q와 제품 Z의 할당량은 각각 30만 단위와 15만 단위이고 제품 Z의 최대 생산량 50만 단위 중에서 외부 시장에 판매 가능한 수량은 35만 단위입니다. 배터리 Z 35만 개, 배터리 X 15만 개, 해외 수출 배터리 X 5만 개에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한 총공원이익은 각각 350만원, 1800만원, 600만원으로 회사 전체의 총공원이익은 2750만원, 여기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2650만원입니다. 물음 1번의 3에서 배터리 X의 생산량은 국내 판매량 15만 개와 해외 수출 판매량 5만 개를 합계한 20만 개이고 배터리 Y의 생산량은 없고 제품 Z의 외부 판매 수량은 35만 개입니다. 그리고 주 한국의 최적 영업이익은 2650만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금형사업부의 설비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금형사업부의 최대 생산 능력이 화재 전에 50만 단위에서 화재 후에는 20만 단위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화재로 인한 배터리 X와 배터리 Y의 최적 생산 배합을 분석하고 화재 복구 업체에서 화재로 인한 설비 복구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한한 경우 이러한 제한의 수락 여부를 분석합니다. 배터리 X와 배터리 Y의 제약 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은 배터리 X가 높기 때문에 생산 우선순위는 배터리 X가 1순위이고 배터리 X의 시장 수요량 16만 단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 자원을 먼저 할당하고 나머지는 배터리 Y를 생산하는데 할당합니다. 히토류 P는 배터리 X와 Y에 각각 80만 단위와 20만 단위가 할당되었고 배터리 Y에 대한 히토류 P의 단위당 소요량이 5단위이기 때문에 배터리 Y의 생산량은 4만 단위입니다. 배터리 X 16만 개와 배터리 Y 4만 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 자원을 할당하면 제품 Z의 외부 시장 판매 수량은 남지 않게 됩니다. 제품별 생산량의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한 공원이익은 각각 1920만원과 160만원으로 회사 전체의 총공원이익은 2080만원이고 여기에서 고정원가 100만원을 차감한 최적 영업이익은 1980만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 배터리 X와 배터리 Y의 최적 생산량은 각각 16만 단위와 4만 단위입니다. 그리고 화재 이전의 최적 영업이익인 2460만원에 비하여 화재 이후의 최적 영업이익은 1980만원으로 화재 이전에 비하여 48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화재 복구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하면 증분이익은 180만원이기 때문에 화재 복구 업체에 제한을 수락해야 합니다. 물음 3번에서는 회사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구매사업부인 갑사업부와 을사업부의 배터리 프레임을 공급하는 금형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형사업부에서 공급하는 제품 Z의 최대 대체 가격을 분석합니다. 현재는 금형사업부에서 공급하는 제품 Z의 내부 대체 가격이 20원이고 이로 인하여 배터리 X와 배터리 Y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각각 120원과 40원입니다. 갑사업부와 을사업부는 배터리에 대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0 이상이 되면 생산을 지속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제품별 공원이익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낮은 을사업부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40원이기 때문에 금형사업부가 공급하는 제품 Z의 단위당 대체 가격을 40원 증가시켜서 현재의 2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면 배터리 X와 배터리 Y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80원과 0원이 됩니다. 금형사업부가 제품 Z의 공급 가격을 종전의 2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면 내부 대체 물량인 26만 단위에 대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종전의 0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되고 이로 인하여 금형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4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물음 3번에 의해서는 금형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을 분석합니다.
지금 현재 금형사업부는 50만 단위를 생산하여 이 중에서 24만 단위는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140만 원입니다. 금형사업부가 공급하는 제품 Z의 내부 대체 가격은 구매사업부의 측면에서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구매사업부인 갑사업부와 을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부인 금형사업부에서 공급하는 제품 Z의 내부 대체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금형사업부의 내부 대체 가격은 변동원가인 20원이고 영업이익은 140만 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0이 되도록 영업이익 140만 원을 내부 대체 물량 26만 단위로 나눈 단위당 5.4원을 인하하면 금형사업부의 영업이익이 0원이 되고 이때의 최소 대체 가격은 14.5원, 반올림에서 15원이 됩니다. 제품 Z의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15원입니다. 물음 4번에서는 사업부 중단을 분석합니다. 지금 현재 구매사업부 중에서 배터리 Y를 생산하는 을사업부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신임 최고 경영자는 을사업부를 폐쇄하고 대신 수익성이 좋은 갑사업부의 배터리 X 생산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을사업부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 회사의 금형사업부, 갑사업부, 을사업부의 공원이익은 각각 240만원, 1920만원, 400만원으로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은 24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을사업부를 폐쇄하고 갑사업부의 생산에 집중하면 갑사업부의 최대 생산 능력은 종전의 20만 단위에서 60만 단위가 증가하여 80만 단위가 되고 배터리 X에 대한 시장 수요도 종전의 16만 단위에서 90만 단위로 증가됩니다. 을사업부를 중단할 경우에 제약 자원을 갑사업부의 배터리 X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 100만 단위를 배터리 X에 할당하면 갑사업부의 배터리 X 단위당 히토류 P의 사용량이 5단위이기 때문에 갑사업부의 배터리 X 생산량은 20만 단위가 되고 배터리 X의 생산량 20만 단위에 소요되는 자원을 배터리 X 생산에 투입합니다. 금형사업부에서 공급하는 제품 Z의 최대 생산량 50만 단위 중에서 배터리 X 생산에 소요되는 20만 단위를 차감한 나머지 30만 단위는 외부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따라서 을사업부를 폐쇄한 후에 최적 제품 배합은 제품 Z 외부 판매량 30만 단위, 배터리 X 생산 판매량 20만 단위이고 이때의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2,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을사업부 중단 이전의 최적 영업이익은 2,46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부를 중단함으로 인해 최적 영업이익은 14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을사업부를 폐쇄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을사업부 폐쇄에 따른 경영 개선의 증분 손실은 160만 원입니다. 물음 4번에 의해서는 사업부 폐쇄 의사결정을 제약이론의 병목공정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병목공정은 연속된 생산 공정에서 기업 전체의 이익을 제약하는 공정입니다. 이 회사의 생산 공정은 공급사업부, 히토류를 구매하는 자원 구매 시장, 그리고 갑사업부와 을사업부, 마지막으로 외부 판매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금형사업부의 생산 능력은 50만 단위, 히토류 시장에서 구매 가능량을 생산량으로 전환시킨 구매 시장의 생산 능력은 각각 20만 단위, 60만 단위, 갑사업부의 생산 능력은 80만 단위, 외부 판매 시장 규모는 90만 단위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판매 수량을 제약하는 병목공정은 히토류 P의 구매 시장입니다. 따라서 신임 최고 경영진은 히토류 P의 구매 시장에 집중하여 구매 가능 수량을 중심으로 다른 공정의 활동을 종속시켜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히토류 P의 구매 시장에 집중해서 구매 가능 수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물음 5번에서는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을사업부를 폐쇄하고 금형사업부와 갑사업부를 통합하여 배터리 X만을 생산합니다. 이 경우에 배터리 X에 대한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배터리 X에 대한 판매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서는 의사결정 상황을 이득성과표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X의 단위당 판매 가격 160원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40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120원입니다. 이 회사가 결정해야 할 대안은 소량 생산 또는 대량 생산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 기준은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판매 수량의 단위당 공원이익 120원을 곱한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100만원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생산량이 20만 단위인 소량 생산의 경우 판매량이 20만 단위일 때 영업이익은 2,300만원이고 시장 수요가 80만 단위일 경우에도 판매량은 생산량인 20만 단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300만원입니다. 반면 생산량이 80만 단위인 대량 생산의 경우 시장 수요량이 80만 단위일 때에는 생산량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9,500만원인 반면 시장 수요가 20만 단위인 경우에는 생산량 중에서 60만 단위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100만 원입니다. 시장 수요량이 불확실해서 20만 단위와 80만 단위가 판매될 확률이 각각 70%와 30%이기 때문에 소량 생산 방안의 기대이익은 2,300만 원, 대량 생산 방안의 기대이익은 2,780만 원으로 이 회사의 최적 생산 수량은 80만 단위를 생산하는 대량 생산 방안입니다. 물음 5번의 1에서는 배터리 X의 판매량 예측 정보에 대한 완전 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미래 판매량에 대한 예측 정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예측 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완전 정보는 판매량이 20만 단위라는 정보, 아니면 80만 단위라는 정보 두 가지인데 판매량이 20만 단위라는 완전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소량 생산을 선택하고 이때의 영업이익은 2,300만 원입니다. 반면 판매량 예측 분석 정보가 80만 단위일 경우에는 대량 생산 방안을 선택하고 이때의 최적 영업이익은 9,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판매량이 20만 단위 또는 80만 단위라는 예측 정보를 입수할 확률은 완전 정보일 경우에는 사전 확률과 일치하기 때문에 각각 70%와 30%가 되고 판매량 정보별로 최적 영업이익에 판매량 정보 입수 확률을 곱한 완전 정보와의 기대 영업이익은 4,4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완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정보와의 최적 영업이익이 2,780만 원이기 때문에 완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했을 경우에는 기대 영업이익이 1,680만 원이 증가하여 완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1,680만 원입니다.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1,680만 원입니다. 물음 5번의 2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대 요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할 경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최고 경영자에게 영업이익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X라고 할 때 최고 경영자의 효용함수는 루트 X여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 효용함수를 나타냅니다. 생산 수량 대안별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의 40%인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성과급을 효용으로 전환시키면 생산 수량 20만 단위를 생산할 때 기대 효용은 3,033, 생산 수량 80만 단위를 생산할 때 기대 효용은 1,849입니다. 성과급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효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대 성과급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할 때 최적 생산 수량은 소량 생산인 20만 단위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련 원가 분석에 관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